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응? 삼성전자랑 현대차 언제 팔아요? 오늘은 우리 보혜씨가 주린이 자격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왔구나. 그럼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이 방송 보시는 주린이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질문이 뭐였죠? 삼성전자, 현대차 언제 팔아요? 그럼 일단 보유 종목이 있고 타이밍 시기가 있죠. 제가 강연회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 투자의 성공은 말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과정과 결과는 어렵지만 말로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의 성공이 쉽냐면 10,000원짜리 주식 사서 20,000원에 팔면 돼요. 그럼 1억, 2억이 되고 10억, 20억이 되죠. 그러면 보세요. 10,000원짜리 종목, 어떤 종목을 20,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죠? 파는 타이밍. 자, 여기에서 그러면 종목 선정이 중요하냐, 타이밍이 중요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늘 어떤 자리에서든 말씀드리지만 종목 선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2,000 종목이 넘는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언제 파느냐의 시점 문제는 당연히 2,000개가 넘는 거에서 한 종목 선택하는 게 훨씬 어렵죠. 자,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인 종목 선정을 거쳐서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만약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저는 일단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목 선정 잘하셨네요. 왜? 2020년에도 반도체는 주도 업종으로서 잘 움직였고 그 대장주는 삼성전자였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한 7월, 8월, 9월부터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움직인 종목이 현대차 또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업종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 언제 팔아요? 현대차 언제 팔아요? 해서 언제 팔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현대차 갖고 있어요? 종목 선정은 잘하셨네요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로 그럼 2021년에 어떤 업종이 좋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시가총액 탑10 안에 2개씩 짝지어 있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마지막으로 LG화학, 삼성 SDI, 2차전지. 저는 이 5개 업종이 올해도 제일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봐라. 저는 재무제표를 볼 때 이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보는데요. 특히 최근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익성을 무시하진 못합니다. 저는 방금 말한 5개 업종 중에 성장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가장 2021년에 잘 잡을 수 있는 업종은 2차전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업종을 많이 강조도 드렸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방금 질문하신 삼성전자, 현대차, 반도체의 대장과 자동차 완성차 업종의 대장도 움직임이 좋고 또 실적이 일단 좋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익성보다는 좀 성장성이 훨씬 유망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반도체, 전기, 전자 또는 자동차 쪽, 내가 좀 공격적인 분들이라면 바이오, 인터넷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중간이라면 2차 전지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언제 팔아요에 대한 대답 좀 해줘. 오케이. 주식 투자는 종목 선정한 다음엔 결국은 뭘 해야 되죠?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돼. 왜? 아니, 내가 매수 종목 선정한다는 얘기는 매수 종목 선정이잖아요. 선정했을 때 사면 되지. 그게 왜 어려워? 근데 매수 종목 선정을 안 하신 분들은 어렵죠. 왜? 내가 선정한 게 아니니까. 그럼 친구한테 전화 받은 거잖아요. 친구가 어떤 종목 괜찮대.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안 사잖아요.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믿음이 가는데 안 가는데 그러다가 올라가면 따라 사야 되는지 안 따라 사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직접 종목 선정을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종목 선정했을 때 사면 됩니다. 다만 제가 분산 효과를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매수 타이밍을 분산해서, 즉 분할 매수를 해서 내가 잘못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을
그 위험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 야, 매수 종목 선정했는데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다 사냐? 오케이. 그러면 한 3분의 1씩. 오늘 3분의 1, 내일 3분의 1, 모레 3분의 1. 이렇게 균등한 분할 매수를 하세요. 3분의 1씩 또는 5분의 1씩. 그러면 되죠. 자, 매수 타이밍 결정됐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요? 초보자분들은 사실 제일 좋은 매도 타이밍은 매수가의 퍼센트 접근법이 가장 쉬워요. 즉, 내가 만약에 10,000원의 주식을 샀다면 살 때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10,000원에 사면 나는 30%는 먹어야 돼. 13,000원 매도. 야, 나는 떨어지는 거 싫은데 20% 정도에서 손절하고 싶은데 8,000원 손절 매도. 또는 난 30% 안 먹어도 돼. 난 20%만 먹을 거야. 그러면 10,000원에 샀으면 12,000원에 매도. 난 손절은 10%에서 사고 싶은데 그럼 10,000원에 샀으면 9,000원에 손절 매도. 이렇게 살 때 미리 퍼센트를 곱해서 20%, 15%, 30% 나의 이익 실현 매도가 또는 손절 매도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야, 나 그렇게 단순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좀 복잡하게 설명드릴까요? 보세요. 매수 종목 선정을 직접 하면 매수 타이밍이 쉽다 그랬죠. 매도 타이밍도 쉽습니다.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매수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3박자 투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 종목은 보통 가치 분석에 의해서 이 종목 되게 우량한데 더 주가가 인정을 못 받네. 즉 저평가 우량주네. 그럼 저평가 우량주를 샀으면 언제 매도를 잡으면 돼요?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왜? 우량하다고 샀는데 실적이 안 좋아져. 그럼 팔아야죠. 또는 실적은 생각처럼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갑자기 튀어올라. 그러면 저평가 가치죠. 이거 재무제표보다 너무 낮게 거래되는데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튀어오르면 매도를 하면 되죠. 그래서 가치 투자 베이스로 매수를 했다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손해가 났더라도 매도. 왜? 우량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량하지 않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는 저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고평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치 투자 베이스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재료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료가 소멸할 때까지 보유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현대차를 샀는데 야, 이거 뭐 애플하고 뭐 좀 연관도 있는 것 같고 애플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좀 잘 만들고 앞으로 3년 5년 후에 자율주행도 좀 건드리고 미국에 아이폰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갤럭시 폰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 테슬라 또는 애플카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엔 H카, 현대카가 있어! 라고 믿는 분들은 그 재료가 꺾이지 않거나 소멸되기 전까지는 갖고 있으면 돼요. 또는 차트로 접근하신 분. 차트가 너무 이뻤어. 완전 정배열에 신고가 치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트가 붕괴되기 전에는 안 팔면 돼요. 이제 아셨죠?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는 건지.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주린이 여러분들이 각각이 매도 타이밍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삼성전자 5만원에 샀는데 나는 50%만 먹었으면 돼요. 그럼 75,000원에 팔았으면 돼요. 더 올라가는 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또는 나는 삼성전자 8만원에 샀는데 10만원까지 보고 샀어요. 그러면 10만원 갈 때까지 안 팔면 돼요. 나는 현대차 샀는데 현대차가 미래에 전기차도 잘 만들고 자율주행도 잘 만들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럼 현대차가 잘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돈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계좌에 1억을 넣었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면 그냥 1억은 1억일 뿐이에요. 무엇을 살까 매수 종목을 선정할 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 종목 선정할 때는 내가 공부한 기법대로 딱 선정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주식을 오래 하셨는데 불구하고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법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바로 신법이 모자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엘더의 책에 3M이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메서드가 기법이죠. 두 번째, 머니는 뭐예요? 자금 관리. 세 번째, 바로 마인드, 신법. 나의 마인드를 컨트롤해라. 그래서 내가 1억으로 종목을 샀는데 1억이 1억 5천 되면 막 외제차 주문하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1억이 7천만 원 되면 진짜 죽고 싶다. 이게 지금 신법이 약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법을 다스리는 길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매수 종목 선정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도 생기고, 내가 확신 있는 종목을 샀으니까 주가가 흔들려도 매수 종목 살 때 그 느낌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가치가 좋아서 샀는데, 정보가 좋아서 샀는데, 차트가 좋아서 샀는데, 내가 매수 종목 선정했던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믿고 있으면 됩니다. 야, 삼성전자 사야 돼, 팔아야 돼? 제가 지금 벌써 다 말씀드렸어요. 각각이 다르다. 현대차 팔아야 돼? 각각의 매수 종목 선정 사유가 없어졌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보혜씨, 네. 대답이 좀 도움이 됐나? 네. 얘가 누구냐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100억입니다. 저는 백조 대장이고요. 이게 뭐냐고요? 여기 백조 있잖아요. 우리 백조들의 대장, 백조 대장, 그리고 백조 대장의 마스코트 100억아 인사드려. 안녕.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0분 금요일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오늘 새로운 월물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월화수목 4일 동안 만기일을 앞두고 변동성 축소 과정이 나왔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까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혼조세이면서 하방으로의 압력이 느껴지는 오전장이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장 속에서 언제든지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정이 5일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이 워낙 강하니까 조정이 정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나 미국 상황 등과 맞물려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죠. 며칠 전 말씀드린 3가지. 1번, 현금 비중을 높인다. 2번, 대형주와 소형주의 포트 비중을 조금 조절한다. 3번,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이 정도로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전량현금 보유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형주에서는 시총 탑10 안의 종목이 대다수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시총 상위에서 눈에 팍 띄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K뷰티 관련주 체크해야겠네요. 또는 K 관련주 전체를 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며칠 전부터 의료주나 음식료주 등의 움직임이 나왔고 엔터는 작년 말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코스닥에서는 리노공업, 원익 IPS 등 반도체 관련주 움직임이 좋네요. 전체 종목에서는 대선 관련주인 성한의 상한가에 몇몇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선별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의 개별주 상승, 개별주 중에 최근 핫한 테마주는 대선 관련주, 이 흐름은 설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 상승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어제 재료 나왔던 지니뮤직, 우량 반도체인 한미반도체, 위성 관련 인텔리안테크 등이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약간의 보수적인 마인드로 잘 마무리하시고 불금, 질토, 편일 보내세요.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